안녕하십니까. 풍수지리학의 신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할 독고거사 최영준입니다. 오늘은 제64강으로 해가지고 4개의 혈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는데요. 부와 기와 공명이 따르는 묘지의 혈은 어떻게 생겼는가, 무엇 때문에 부와 기가 따르고 어떠한 인물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선민파수혈이라는 신선이 팔을 쫙 벌리고 있는 손에다가 맺는 혈이 선인파수혈이라고 그렇습니다. 이 선인파수혈은 용진산에서 두 개의 M자처럼 생긴 것이 적으면 반월이 되고요, 이렇게 커버리면은 용의 하늘로 승천하는 용진산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성체의 산이 두 개로 넓적에 퍼져 있는 산을 용진산 그렇습니다. 한쪽에서 보면 화성체 같기도 해요. 이러한 용진산에서 이 두 개의 개장을 해준 산에서 용이 내려오는데 간묘령으로 내려와 가지고 우측으로 돌고 돌아서, 좌측은 없습니다. 우측으로 돌아가 가지고 기경계섬의사혈에 속하는 혈 중에서 하나의 괴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체 중앙으로 내려가서 묘지를 쓰면 폐가 망신해요. 왜 그런 거는 살기가 직진해 버리기 때문에 중앙을 피해서 한쪽 변으로 가서 혈을 맺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중앙에서 살벌하게 수척하면서도 살벌하게 내려온 맥기, 여기 이곳에다가 유곡을 열었다고 해서 묘지를 쓰면 당대의 폐가망신을 하고 절선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대혈을 맺는 혈도 어느 곳에다가 혈을 맺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산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도 사람들이 그래요. 자청령 우백호가 감싸줬은 게 좋다. 물론 그래요. 좋아요. 나쁜 것은 지극히 드물지만은 이런 곳에서는 중앙에 유두를 크게 벌려놓고 자청령 우백호가 감쌌으니까 중앙에가 혈이 있다. 그리고 안산도 수려하고 좋죠. 절대적으로 이거는 살기가 맥기가 수척해 가지고 두툼해서 직사를 해요. 바로 곧게 쏴 내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직사하는 살기를 피해 가지고 맥기가 한쪽 변으로 나가지고 끝에다가 조만하게 혈을 갖다가 맺는 혈인데, 아주 기경계섬 의사혈 중에서 하나로 맺었죠. 아주 특이한 혈입니다. 간묘령으로 내려오는 용이 우측으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갑자를 하고 경향을 놨어요. 건득수에 정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건갑정이 딱 들어맞죠. 선사들이 그러죠. 산에 가니 수도 없이 삼합도 많더라. 지지의 삼합만이 삼합이 아니에요. 팔계에서도 삼합이 있고, 천간에도 삼합이 있고, 지지에도 삼합이 있고, 이렇게 해서 삼합을 붙여지기 때문에 삼합도 많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 삼합을 보아라. 구궁의 치도 보고 이 말입니다. 건갑령으로 내려와 가지고 금성체로 일어나서 양팔을 쫙 벌린 다음에 가슴에다가 거짓 가혈이라고 그래요. 이 가슴에다가
유국을 넓게 만들어서 유국을 만들었으니까 99%가 이런 곳은 이 가운데로 가서 제어를 해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 이유는 맺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맺기를 알면은 맺기가 흘러가는 곳이 있거든요. 생기방으로. 맺기를 알면 이거는 살기가 너무나 강해서 묘지를 못 쓰는 곳이구나라는 게 가맥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묘령으로 내려와 가지고 유국의 가국을 만들어 놓고는 우측으로 돌아와서 옷소매에다가 딱 양쪽 팔을 벌려. 그래서 벌릴 파자를 써요. 그래서 갑자 경향을 했는데 산은 이게 안산입니다. 이게 안산 아니에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덕수의 정파를 했는데 그래서 대혈로 맺어졌지요. 그러면은 무관이 왜 나오는가? 갑자 경향의 병오방에서 혈체에서 봅니다. 혈체에서 보았을 때 병오방해가 천마가 있어요. 안산의 북이 안산이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관이 나오는데 장군이 나온다. 그럼 몇 성 장군이요? 장군도 준장, 소장, 중장, 대장 그렇죠? 천마가 있어서 병경이 상응하고 있기 때문에 사성 장군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천마가 있어서 무인이 간간히 나오고 경금은 북입니다. 북. 장군 대자가 아니에요. 이게 선인 파수혈이에요. 그래도 장군이 나오는 격을 갖춥니다. 그래서 천마는 병어방에 있고 경방에 북이 있어서 북이 안산으로 되고 보니까 사성장군이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인 파수, 여기는 선인 무수혈입니다. 신선이 춤을 추고 있는 손에다가 맺는 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선이 춤을 추고 있는 손에다가 맺는데 이 좌향은 을자, 신양을 놓았고 앞산에는 수성체로 둥글둥글 해서 수성체로 안산이 되어 있으며 임득수의 곤파를 하고 임득수를 해가지고 물이 내려가는데 곤파를 놓고 인방해가 혈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인방해가 백옥사. 백옥사라면은 천을 기성이 들어 있는데 하얀 바위가 아름답게 있어요. 이것을 갖다 백옥사라고 합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인방의 산 속에서 깃발처럼 붓처럼 긴 봉이 문필봉처럼 하얀 바위가 속에 나타나 있으니까 이것을 갖다 백옥사, 진백자, 구수록자, 백옥사라고 합니다. 인방에 백옥사가 있으니까 사유축생이 발복을 해서 고관대작에 오르는데 이리품의 정성벼슬에까지 오르고 크고 작은 벼슬아치가 끊이지 않고 나오며 또 거부와 호걸이 나와서 덕을 쌓는 혈이다. 을자, 가깝게는 안에서 삼수 삼태성이 있고 밖에서는 4개의 수성체의 봉우리가 있어서 을자 신앙을 하고 임득수에 곤파를 했으니까 곤임을 해가지고 곤을임 해가지고 이것도 삼합을 격국을 제대로 갖춰줬더라. 이 백옥사라는 것은 인방에 있어야 돼요.
인방에 을자 신앙을 했을 때 일방이가 있어야 만이 백옥사가 제대로 역할을 해서 정승반열에 오르는 사람이 나오고 덕인이 나와서 덕을 베풀어서 좋은 일을 하고 호걸이 나옵니다. 너그러운 혈이죠. 그래서 산이 첫째 수려합니다. 안에 있는 삼태성도 수려하고 이 밖에서 있는 수성체가 둥글둥글하게 옥대로 안산이 되어서 벼슬이 일이품 정승반열에 오르는 자손들이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호인인방열은 양쪽에서 끌어당기고 있는 가운데다가 혈을 맺는 것이 호인인방열이다. 이 양쪽에서 이 지기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런데 병오맥으로 내려와 가지고 진방이면은 주역으로 진방이니까 묘방이에요. 폐체를 놓고 보면 묘방이 주역으로 진방입니다. 북방은 간방이요, 자방. 그리고 남방은 오방, 이방. 서방은 유방이면서 태방. 그래서 동방에 있으니 묘방에 있다 그 말이에요. 병오 진 간 계를 이루었으니 병오정이 갖춰지고 진간이 갖춰졌으니까 삼남봉이라고 그렇습니다. 이것 보고 석삼자 산의 남자 삼남봉이라고 그래요. 이 삼남봉이 뚜렷하게서 있고 병오맥으로 들어와 가지고 계자 정양을 했으며 정자기양을 했으며 감, 간, 진의 삼남봉이 북방을 갖다가 감방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 진 이렇게 해서 병오정 했기 때문에 삼남봉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삼남봉이 되어 있으니까 남자들이 기하게 되고 신동이 나와 가지고 3품 이상의 벼슬아치가 되고 천재가 나와요. 신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가 간간히 나오고 어진 처가 들어오며 장남이 잘 되고 장남에서부터서 둘째, 셋째 이렇게 차근차근 잘대가 내려갑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삼남봉의 특징이 장남부터 차근차근 자손들이 다 잘되고 자손들이 제사가 나오고 고관다작 대작에 오르는데 문가로 오르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루는데 자향은 정자 개향이요. 진방에 사가 있고 간방에 필봉이 있으며 개간방에 필봉이 있어 가지고 문장제사가 나와 가지고 고관대작에 오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승예불혈이라고 하는데 이게 참 특이한 혈이에요. 호승예불혈도 이렇게 특이한 혈은 드뭅니다. 그런데 이 호승예불혈은 스님이 불공을 드리고 있는 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용으로 이 해방에 있는 이게 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건방에 있는 것은 사해요. 옥대사. 옥대사가 양쪽에 있어서 마치 사람은 눈썹 아미사처럼 생겼죠. 그런데 하나씩 띄워놓고 보면은 옥대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해령으로 일어나 가지고 맥이 가늘게 새맥이라고 그렇습니다. 가느다라 할 가늘 새자 맥맥자 해서 새맥이라고 그래요. 새맥으로 내려오면서 주사맥이라고 그래요. 둥글둥글해 구슬처럼 생긴 4개의 구슬을 거쳐 가지고 인맥으로 자맥으로 내려오면서 임자맥으로 내려오죠.
하나, 둘, 셋, 네 개의 구슬을 달고 있어요. 이게 구슬을 끼었다고 그렇습니다. 관주맥이라고도 그래요. 구슬을 가운데다 끼었고 맥이 내려왔다. 맥은 아주 가느다랗게 평지처럼 생긴 야지로 해서 가늘디 가늘게 내려오는데 살짝 둥글고 살짝 둥근 봉우리를 만들면서 내려왔다. 이게 간주맥이다. 꿰관자 구슬주자에서 구슬을 꿰어 메었다 해서 관주맥이라고 그렇습니다. 아주 고귀한 맥이죠. 차양은 임자 병향을 했는데 곤둑수에 을파를 했습니다. 곤둑수에 을파를 해가지고 고뇌머리 삼아 부르고 병정방이 중중해가지고 쌍봉으로 일어났으니까 어떻습니까? 쌍둥이가 나오면서 붙어서 이 묘지가 발복을 하게 됩니다. 이 간단하게 안산이 일근 쌍봉이면 쌍둥이가 나온다. 일근이라 하는 것은 뿌리는 하나인데 붙어 있어요.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일근쌍봉이라고 그렇습니다. 안산이 일근쌍봉 나란히 두 개가 아주 수려하게 두 개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것이 병정방에 중중하고 수려하면 고관대작이 많이 나오면서 자손이 많고 그 집안에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여기서 세세하게 분해를 해놓고 보면은 병정방에 있는 삼봉우리가 건임해방으로 방어고 상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손들이 큰 과거에 급제를 하게 해가지고 이름을 떨치고 고관 대작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잘 된다 그 말이죠. 병정방에 있는 삼봉오리가 건임 해방과 상응을 하고 있으니까 자손들이 대가에 급제를 하고 자손마다 장수를 하며 자손이 간간히 문과에 장원급제를 수석으로 합격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장원급제를 해가지고 고관대작에까지 오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점이 있는 것은 이게 병방의 아내가 주표사라고 그래요. 이것이 스님들이 밥을 얻어먹으러 다니는 바가지 있죠. 바가지가 엎어져 있어요. 이것 하나가 험이기 때문에 이 험은 먼저 안산보다 가깝죠. 먼저 가정에 애로운 일을 고독한 일을 한번 당한 뒤에 발복을 하는데 언제 발복을 하냐? 쌍둥이를 남과 동시에 발복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쌍둥이가 나와가지고 나란히 둘 다 고관대작이 돼요. 그런데 쌍둥이가 나와가지고 하나가 죽어야 발복하는 것이 따로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이 쌍봉이 있으면서 봉우리 하나가 일그러졌을 때 쌍둥이 두 명을 자손을 낳는데 하나가 일그러지면은 우측의치가 일그러지면 동생이 죽고 좌측의치가 일그러졌으면은 형이 죽고 동생이 발복하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우로 인해서 형과 동생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크게 발복을 높이 고관대작에 오르는 최하 장관급 정도로 오르는 좋은 자리다. 그래서 정승이 3대가 나오는데 이 3대가 이 대를 지나가면 이 1대, 2대, 3대 여기 지나가면은 여기서 삼정승이 나와요. 삼정승. 이게 관주맥 동그라미 하나가 정승 하나입니다. 그래서 삼정승이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격은 갖춰진 이유는 그것은 잘 되는 이유는 건방과 해방과 병정방에 사가 중중하게 있어서 혀를 안고 품어주기 때문에
고관대작이 나오고 병정방에 쌍둥이봉이 있으니까 쌍둥이가 나와서 최하의 장관급에 오르고 두 형제가 다 잘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귀 공명을 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용과 맥의 구별은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용은 출렁출렁 내려오는 이런 것들이 용이에요. 맥기는 푹 일어난 맥기봉에서부터서 나오는 것이 맥기입니다. 혈처 앞 순전까지를 맥기라고 그러죠. 이 맥기는 나오는 방향이 반드시 따로 정해져 있다. 각 방의 사를 볼 수 있어야 기륭하복을 구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청령백오에다만 너무나 의지하지 마세요. 기경계섬 의사혈은 청령백오도 없이 맺어지는 혈이 80%는 됩니다. 선인 파수혈만 봐도 청령도 없고 백오도 없이, 여기 가운데는 청령백오 아름답게 있는데 백오도 없이, 안산도 속이는 이 사시혈 그렇습니다. 속일사자 속일 기자, 이 중앙은 절대적으로 이런 것은 맥이 너무 두텁고 살벌하게 들어와서 압박을 하니까 살기로 변해서 당대 폐가망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살을 피우려고 맥기가 돌아가가지고 한쪽 기퉁이의 끝에 가서 자리 잡고 혈을 맺는다. 정혈은 와급리들 사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경, 계, 섬, 의, 사, 혈의 모든 것을 벗어나서 묘지를 써놓고 봐야 대혈이구나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기혈, 괴혈, 경혈, 의혈, 사혈, 섬혈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경계섬 의사혈은 묘지 봉우리를 크게 써서는 덜 좋아요. 크게 쓰면 바람의 살기를 받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가깝게 보호해 주는 것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착을 딱 해서 묘지를 써놓고 나면 대혈로 나타나는 것이 기경계섬 의사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첫째 용을 찾아서, 용은 3살 먹은 애기도 찾습니다. 용을 찾아서 조산을 찾아 가지고 혈처에서 봅니다. 전부 다 혈처에서 조산이 내서 나온 용이 생황방으로 나오는가 사절방으로 나오는가를 보고, 용이 계린을 현대에 가가지고 영과 송을 보아가지고 24용을 찾고, 거기에서 일어나가지고 주산을 만들고 주산에서 출렁출렁 가다가 현무를 일으키고, 현무에서 가엽을 만들어서 처음으로 일어나는 것이 맥기봉인데, 맥기봉에서 내려오다가 계린을 해가지고, 맥기의 계린이에요. 계린을 해가지고 도두를 해가지고 혈성을 만드는데, 혈성에서 내려오는 것이 입수입니다. 그래서 이 입수가 내려가다가 계린을 해요. 계린을 하고 살짝 일어나서 혈처로 들어가는 것이 입수인데, 대갈룡에서는 입수를 혈처에서 3, 4절 후까지 입수로 봐버리고, 단과룡에서는 짧은 용에서는 바로 혈처 뒤를 입수로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과룡은 입수 1절밖에 없고, 대갈룡으로 나오는 용에서는 입수가 3, 4절까지 입수로 봐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바로 뒤가 현무, 주산 이래버리는데 안 맞죠? 그래서 대갈령으로 오는 것은 3, 4절 뒤까지 입수로 봐버려요. 그러면 맥기봉에서 붙어서 입수로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현무에서 가엽을 이루고, 가엽에서 맥기봉을 세워가지고 돌아가지고 도두를 해서 입수를 한다. 그래가지고 계린을 해서 혈을 맺는다라고 정의를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혈이라는 것은 어렵게 찾지 마세요. 또 억지로 찾으면 안 됩니다. 청량백오 맞추려고 억지로 찾고, 뒷산과 앞산, 안산 맞추려고 억지로 찾으면 전부 다 틀어져 버려요. 혈은
자동적으로 좌양도 나오고 득수득파도 나오고 자동적으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진 곳을 찾으면, 혈을 찾으면은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전부 다 나오게끔 돼 있어요. 분금은 망인과 후손과 용과 삼합을 맞춰주면 간단해요. 이것이 분금 놓는 방법입니다. 맥기하고 망인하고 또 산운하고 자손하고 삼합을 딱 붙여 넣어주면은 이것이 맥기 분금 놓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